이것도 좀 쉬러 갑시다. 휴업, 폐업. 두 개 더 적어보세요. 휴업, 폐업 다음에 변경신고, 재개신고. 변경재개. 변경재개. 자, 휴업 네 가지가 있어요. 휴업 다음에 폐업. 자, 폐업했다가 휴업기간 변경. 휴업기간 변경. 그 다음에 휴업했다가 재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휴업, 폐업. 여기서 이제 가장 시험, 이 네 가지 다 미리 사전에 신고해야 돼. 미리. 휴업하기 전에, 폐업하기 전에, 기간 변경에 재개 미리 사전 신고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미리 사전에 신고해야 돼. 사후 신고가 아니고, 미리 사전에 신고해야 돼. 그 다음 조심할 게 이제, 휴업은 나중에 할 때만 3개월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초과야 초과 이상이 아니고 신고. 자, 그리고 휴업하고 폐업은요. 자, 휴업하고 폐업할 때는 자, 등록관청에 자격증을 첨부해. 자격증. 중개사무소 자,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요.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요. 요거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어.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출석해야 돼. 출석해서 등록증 가져가야 돼. 자, 지금 말해봅시다. 휴업하고 폐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다른 건 다 전자문서로 가능해요. 전자문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데 휴업과 폐업은 전자문서로 못해요. 자, 거기서 거의 매년 나오고. 자, 하나씩 가보죠. 그러면 1. 휴업 신고합니다. 이거 이제 미리 사전에 신고 안 하면요 100만원이 과태료야. 그럼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휴업 신고합니다. 자, 양거 1번에 3개월 초과의 동그라미 쳐. 초과할 때만 휴업 신고합니다. 몇 개월 초과라고요? 3개월 초과야. 자, 초과는 이상하고 달라요. 자, 우리 또 상수 한번 해보죠. 이게 잘 틀려요. 자, 초과, 이상, 이하, 미만. 자, 이겁니다. 자, 만약에 초과는 자, 만약에 3개월 초과다 그러면 이 3개월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죠? 3개월 넘어야 돼. 3개월 이일이 돼야 돼. 이상은 포함되죠? 이하는 포함되죠? 미만은 안 되죠? 그거 좀 기억해야 돼. 이상과 이하는 포함되지만 미만하고 초과는 적용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반수도 나 과반수. 자, 100의 과반수는 얼마야? 50이 초과돼, 50이 적용돼, 안 돼? 안 되죠? 과반수는 반을 넘어야 돼. 이게 넘을 과자야. 그러니까 51이 돼야 돼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과반수가 바로 초과와 같은 말이에요. 초과입니다. 조심해야 돼. 자, 과반수 그러면 반을 넘어야 돼. 딱 2분의 1은 과반수 안 된 거예요. 자, 그럼 초과하고 과반수 넘어야 되고, 이상 포함, 이하 포함, 미만도 포함이 안 돼. 요것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자, 모르면 무조건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 까먹었잖아. 까먹었으니까 뭐 정상이야, 모르는 게. 자, 모르는 것을 우리가 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3개월 초과할 때만 휴업 신고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3개월 동그라미 초과야. 이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야. 3개월 초과하는 휴업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다가 그 사실 앞에다 신고한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해야 돼. 3개월 초과해서 내가 놀고 싶다. 그러면 등록관청에 가서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보세요. 5번 중간에 따라서 다음에 주고 나가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개월 초과 동그라미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도 미리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자, 내가 이제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했어요. 개설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뭐 몸도 아프고 그러면 자, 바로 일을 못할 수 있죠.
대조동 후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 안 할 때도 휴업하고 똑같아요. 휴업 신고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 등록증 첨부. 자,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신고서, 휴업 신고서에 중개사무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문서는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 3번 묶어서 전자문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X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니까 반드시 직접 등록을 출석해서 신고해야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는 없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 맨 밑에 줄이 이제 줄겠죠, 그죠? 개업 중개사의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없습니다. 두 개, 휴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는 가능해, 나중에. 자,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조심하세요. 분사무소도 개별적으로 휴업 신고할 수 있어요. 자, 강남구청에 있는 주된 사무소는 휴업 안 하고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 있어요. 자, 줄부터 첫째 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13조에 따라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 줄거보죠. 휴업 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분사무소가 10개다. 그럼 휴업은 1개, 2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분사무소는 뭐죠? 등록증이 아니고 설치신고 확인서 첨부해야 되겠죠.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 주된 사무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이고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자, 휴업 신고서는 자, 요 네 가지가 같은 종이에 대해 휴업점, 폐업점, 기간명점 이렇게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휴업이라면 휴업에 동그라미 치고 폐업이라면 폐업에 동그라미 치고 여기에 동그라미 치게 돼 있어요. 그 네 가지가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3번에 휴업 신고도 바로 나오죠. 018조에 따른 자, 한 장이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업 자, 휴업 동그라미, 폐업 동그라미, 재개 동그라미,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별지 서식에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휴업이면 휴업, 폐업이면 폐업, 재개면 재개, 휴업기간 변경, 거기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한 장에 되어 있어요. 자, 양거로 이번에 6개월 초과해서 휴업 못해. 원칙은. 자, 휴업은 3개월 이상 초과할 때만 신고하고 원칙은 6개월을 초과를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휴업은 3개월 초과 6개월까지만 휴업하는 거야. 원칙입니다. 1. 원칙 즐겁고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런데 그 예외를 외워줘야 돼. 예외. 자, 여기 예외가 잘 나와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들어보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할 수 있어요. 그 밑에 박스가 그 시행령이고 5가지야. 여기 자주 나와요. 부득이한 사유. 자, 1호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질병으로 인한 요양은 6개월 초과할 수 있어요. 쉽게 해서 암에 걸렸다. 그럼 6개월 이상 걸리잖아. 다음 2. 징집으로 인한 이병. 뭐 군대 요새 1년 6개월이죠? 징집. 다음 3. 취약. 뭐 대학원 간다 한 2년이잖아요. 취약으로 인한 취약. 다음 4. 사가 이제 작년, 저작년 다시 신설된 거죠. 임신 또는 출산입니다. 임신 또는 출산도 6개월 초과 유업할 수 있어요. 임신 또는 출산. 그리고 마지막 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해주는 자,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요 5가지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할 수 있어요. 그죠? 상식이냐면 질병, 징집, 취약, 임신 또는 출산, 그리고 국장이 정하여 고지하는 사유. 이런 5가지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할 수 있어요.
그런 점 조심하고. 자, 오른쪽에 5번입니다. 자, 이 재개 신고갑니다. 재개 신고는, 자, 재개 신고는 이제 휴업했다가 내가 3개월 초과했다가 다시 이제 중개업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재개 신고. 자, 이 휴업 신고자, 재개 신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3개월 초과에 하여 휴업한 부동산 중개업 동그라미 재개하려는 경우 사전에 미리 재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미리입니다. 미리 재개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록증 첨부는 당연히 안 하죠. 지금 등록증은 어디가 있어요? 등록증 어디가 있죠? 등록관청에 지금 갖다 가 있잖아. 그럼 오히려 이제 재개 신고하면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반환해 줍니다. 오히려 3번 전자문서로 신고 가능해요. 기억 잘 합시다. 재개 신고하고 기간 변경은 전자문서로 가능해요. 전자문서로 안 되는 게 뭐라 그래서 휴업, 폐업이야. 휴폐는 안 돼요. 다음 4번이 가장 중에 등록증을 즉시 반환. 즉시에 동그라미 치세요. 즉시 양가로 4번 등록증 즉시 반환. 즉시 반환. 즉시 반환. 왜냐하면 재개 신고하면요 빨리 영업해야 되잖아. 즉시 반환합니다. 자,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보관 중인 중개사무소 등록 동그라미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반환.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 반환. 자, 3번 내려왔는데 변경 신고죠. 변경은 휴업 기간을 변경하는 거야. 자, 휴업 기간을 100일 신고했다가 한 20일 더 하고 싶다. 120일로 변경하는 거죠. 이것도 사전에 해야 돼요. 자, 양가로 1번에 휴업 신고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도 미리 신고해야 돼요. 미리 신고를 합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당연히 3번에 전자문서 신고 가능하고, 자, 마지막 4번 가죠. 폐업 신고. 폐업 신고도 사전에 신고합니다. 사전에. 자, 2번 줄 보세요. 등록증 첨부해야 됩니다. 자, 휴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해야 돼요. 그리고 3번 중요 전자문서로 신고는 안 된다. 이거 해봅시다. 휴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로는 못합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전자문서로 못하는 딱 2개야. 휴업, 폐업 신고야. 휴, 폐업 신고. 딱 2개밖에 없어요. 자, 다음에 이제 참고학습 보세요. 참고학습. 폐업 관련 정리. 자, 동그라미 1번.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할 때는 1년 이내에 재등록이니까 이때는 실무교육 안 받아도 돼요. 실무교육 면제됩니다. 그리고 간판 철거해야 되겠죠? 자, 간판 철거. 우리 저번주 3가지 뭐뭐 했죠? 까먹었죠? 요거 했잖아. 이배치 했잖아요. 그죠? 이배치. 폐업 신고도 간판 철거해. 자, 5번에 이제 부가시세법상 휴업, 폐업 신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휴업이나 폐업은 우리 중개사법에 의해서도 하고 또 부가시세법에도 한단 말이야. 한 군데 하면 돼요. 2군데 다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갑니다. 1번 등록관청 신고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등록관청에 가고 싶다.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세무서 가고 싶다. 그럼 세무서 신고하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죠. 공인중개사법상, 그리고 이 법이죠. 이 법상 휴업이나 폐업 신고하는 자는 부가시세법 8조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의 휴업, 폐업 신고서에다가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른 신고, 동그라미 치세요. 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관청에 가서 자, 부가세법에 따른 휴업, 폐업 신고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오른쪽 2번. 그럼 안동제 시청에서 세무서로 자 송부해 줍니다. 2번 등록관청은 안동시청은 함께 제출받은 그 휴업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 송부를 해 줍니다. 자, 거꾸로 양거로 2번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가세법 13조에 따라 동그라미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인중개사법상 휴업이나 폐업 신고한 경우에 휴업 폐업 신고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면 됩니다. 송부하는 경우에는 개공사가 등록관청에 휴업 폐업 신고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휴업이나 폐업할 때는 안동시청에 가도 되고 또는 산하세무서에 가도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의 중요 협회 통보합니다.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다가 휴업신고, 휴업재개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폐업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협회에다가 통보합니다. 협회 통보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자, 위반시 제재. 자, 1번 100만원 이하 과태 이겁니다. 4개의 미리 사전에 신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줄한 거 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 폐업 잘라주고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로 못한다 그랬어요. 휴업, 폐업. 그리고 재개 기간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양거리 2번. 자, 임의적 등록시 동그라미 임등치로 바꾸세요. 임등치. 임의적 등록 취소는 자, 임의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야.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임등치입니다. 이거는 6개월 초과죠. 자, 읽었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아까 부득이한 사유 뭐 임신, 출산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의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등치라고 그래? 임등치라고 그래. 임의적으로 등록 취소할 수가 있다. 6개월 초과해도 즉 7개월, 8개월 휴업해 놓고는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참고학습 좀 중요 표시하세요. 자주 나옵니다. 휴업, 폐업 관련 정리. 자, 동그라미 1번 분사무소별로 그죠? 각각 분사무소별로 휴업하고 폐업하고 재개하고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아까 했던 휴폐재 변경 신고받은 등록과정은 다음 달 10일까지 중개사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됩니다. 자, 3번이 가장 중요해요. 휴업하고 폐업 신고할 때는 반드시 전자문서를 못하죠. 등록증 첨부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못해요. 첨부한다. 그러나 뒤에 재개하고 변경 신고하는 경우는 등록증 첨부 안 합니다. 자, 고로 마찬가지 4번이죠. 휴업하고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하니까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재개나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어요. 자, 5번 휴업 신고할 때는 간판 철거 안 합니다. 철거 뭐 없어요. 휴업 뭐 100일 휴업하는데 간판 철거하면 간판값 비싸잖아. 그러나 폐업 신고한 때는 간판 철거해야 돼요. 자, 간판 철거하면 3개. 아까 여기였죠? 이폐치죠. 그죠? 이가 뭐죠? 중개사무소 이전 폐, 지금은 폐업, 치는 등록 취소당한 경우입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치, 등록 취소당하면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 안 하면 행정 배집행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안 풀었던 거 34회가 그 1번 34회 안 풀을까요? 안 풀어본 것 같은데 풀었죠 그죠? 그 다음 오늘 한 것 중에서 08번 와보세요. 8번 가장 중요한 08. 이 법상 법인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거 6개라고 그랬죠? 6개 겸업 사유 찾아라 이겁니다. 겸업 가보자. 기업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업 주택 용지 분양대행 가능합니까? 주택 용지 안 되죠? 토지니까 안 되잖아. 아까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분양대행한다고. 땅은 안 돼요. 자, 땅 분양대행하면요 대한민국 땅 난리 납니다. 이거 법인들이 전부 땅 잘라요. 그래서 땅은 분양대행 살짝 꽂아. 용지 땅이죠. X 이렇게 꽂힌단 말이야. 미연에 주상복합 건물에 주상복합 건물 상가죠. 분양 및 관리대행에 정확합니다. 미연. 디귿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가능해요. 오셨죠? 누가 내야? 앞에 상담은 가능한데 금융 알선을 하면 안 돼요. 이용 개발 이런 거 상담해야지. 금융 알선은 은행이 하는 거지. 안 됩니다. 금융 알선 X. 리얼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동산이잖아. 동산 부동산으로 바꿔야죠. 동산 X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 이렇게. 미음 법인인 개업공인자 대상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개공이죠. 법인인 개공도 대상이 되니까 프랜차이즈 맞아요. 미음 맞고 그래서 미음 답 2번 찾아라는 거죠. 자, 개공 대상이니까 계단은 2번 내려지고 꼬셔요. 다음에 09번 볼까요? 9번. 자, 개공사 갑은 소공의과 보존병을 고용하고자 한다. 이 법상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옳은 것. 자, 기업 병은 보존이죠. 보존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정확합니다. 고용인 외국인 다 될 수 있어요. 개공, 소공, 보존 다 외국인이어도 된다. 기억 정확하고. 니은 을이 누구죠? 소공이죠. 소공을에 대한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소공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틀렸죠, 그죠? 소공은 무슨 교육이죠? 실무교육이죠. 실무교육. 잘 기억해야 돼. 개공하고 소공은 실무교육입니다. 디귿 개공갑은 을의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해야 한다. 틀렸죠? 고용신고는 뭐죠? 업무 개시 전에 해야죠. 전에 고용신고해야지. 종료신고는 종치고 10일 내지만 이렇게 장난치 전후를 잘 봐야 돼요. 그렇게 꼬십니다. 그 다음에 인장 한번 볼까요? 오른쪽 11번 인장. 지금 이게 작년 문제네. 34회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에도 업무 개시 전이라면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네요. 맞잖아. 업무 개시 전이니까. 1번이 정확합니다. 맞아요.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에도 업무 개시 전이라면 사용 인장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돼요. 다음 2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같이 할 수 있는 것.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다. 정확하죠. 2번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두 개 중 선택이죠.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할 수도 있다. 정확합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 사람 개인이죠. 사람이니까 등록할 인장 크기 있죠. 가로 세로 각각 몇 미리
7mm 이상 30mm 이내에 한다. 정확해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 인장 변경이네. 인장 변경이 며칠 내였죠? 빨리 하라 그랬죠? 7일 내. 변경일부터 10일 내 변경인장 등록해야 한다. 여기 장난쳤잖아. 10일이 아니라 7일 내.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7일 내. 답이 5. 자, 12번 봅니다. 휴업, 폐업. 1번, 옳은 거, 옳은 거.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3개월 휴업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조금 전에 했죠? 3개월 신고해, 안 해? 안 하죠? 초과가 빠졌잖아. 3개월 초과하여 휴업할 때만 신고하죠. 그죠? 3개월 초과야. 3개월 안 해도 돼. 2번. 개공이 6개월 초과 휴업할 수 있는 사유는 아까 5개였죠? 취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에 한한다. 맞아요? 뭘 맞아? 한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아까 5개였잖아. 또 뭐가 빠졌어? 임신, 출산 이런 거 빠졌잖아. 한한다 그럼 틀리잖아. 아직까지 문제 푸는 요령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 한한다 그러면 3개밖에 없잖아. 임신, 출산,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국장이 고시하는 사유 이렇게 5가지잖아. 가볼까요? 그렇게 장난쳤단 말이에요.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110페이지. 110쪽. 아직까지 우리 문제 푸는 요령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 박스에 6개 나오잖아. 그죠? 1. 징집, 질병. 2. 징집. 3. 취약. 4. 임신 또는 출산. 5. 부득이한 사유. 국장이 고시하는 사유. 요 5가지에 하나는 다 이렇게 돼야 돼. 3가지에 하나는 다 틀렸죠. 그렇게 출제합니다. 여기서 3가지잖아. 취약, 질병, 징집, 이병이 하나는 다. 뭐 틀린 거야. 뭐가 빠져서 출산, 임신 또는 출산 또는 국장이 고시하는 사유. 그게 빠졌잖아.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려면 중개사무 등록증을 휴업기간 변경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한다. 맞아요? 틀렸죠? 아까 등록증 첨부하는 거 2개 뭐밖에 없어? 휴업, 폐업밖에 없잖아. 휴폐업만이죠. X. 4번 재개 신고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달리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가 없다. 틀렸죠? 있다. 휴업기간 변경하고 재개는 할 수 있다. 없는 게 뭐야? 휴폐업만 없어. 휴폐업. 자, 5번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뭐 해야 되죠? 반환하여야 한다. 정확해요. 답이 5. 즉시 반환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한 개 더 볼까요? 왼쪽에 오용인 10번 문제. 오용 신고. 틀린 것. 자, 1번. 개업공인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했네요. 쫑 치면 며칠 내죠? 10일 내 쫑 신고해야죠. 2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소공입니다. 소공.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해준 시도지사에게 그 소공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정확해요. 소공이니까. 3번. 중개보조원 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에 추정한다야? 본다. 정확해요. 4. 개공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예? 틀렸죠. 왜 틀려요? 아니죠. 보조원은 직무교육이 맞아요. 보조원은. 예? 개공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며 자 고용신고 전까지
고용 신고하기 전까지 직무교육 받도록 해야죠. 등록관청이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이렇게 돼야죠.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돼. 언제까지야? 고용신고 전까지죠. 고용신고 한 후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잖아. 4번 개공이 중개보증을 고용한 경우가 아니라 고용하기 전에 이렇게 돼야죠. 고용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고용신고하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고용신고 전 1년 전입니다. 고용한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고 5번 중개보존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돼. 다음 달 10일까지겠죠. 답이 4 이렇게 장난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적인 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공이 개설 등록해서 업무하는 겁니다. 자, 일단 무조건 이제 자,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됐죠. 공인중개 등록.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개공이 됐죠. 자, 개공이 돼가지고 다음에 이제 고용했죠. 고용인은 자, 소공하고 보조원입니다. 다음에 인장등록 했죠. 인장등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다가 휴업, 폐업, 휴업기간 변경, 재개신고 내부적인 사항은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계약하러 갑니다. 넘겨보세요. 120페이지에 자, 5장 중개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전공입니다. 자, A가 이제 개공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갑이 A에게 개공한테 우리 집 좀 팔아달라 의뢰합니다. 을은 자, 집 좀 사달라고 의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공이 중개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 의뢰하는 것은 우리 쉽게 해서 위임을 주는 거야. 위임 계약이죠. 그러니까 위임인 수임이니까 선관주의험으로 중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할 때, 중개 계약을 할 때, 일반 중개 계약이 있고, 보통 하는 거, 일반 중개 계약. 이게 보통이죠? 자, 갑이 A 계약 전화해서,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면 A가,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 중개 계약이에요. 아무한테나 하는 거죠. 보통 전화를 많이 하죠. 자, 두 번째는, 자, 갑이 딱 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A 너 혼자만 우리 집 좀 팔아달라. 아니면 너 혼자만 뭐 집 좀 사달라고 딱 한 사람 찍는 걸 갖다가 전속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딱 전속. 이건 우리나라에 잘 없어요.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거 하면 이제 뭐 A는 뭐 A 대충 뭐 해주기도 하고 말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보수를 조금 더 줄게 그러면 열심히 해주는 거고. 그죠? 전속은 딱 찍으니까 이 사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나라 이제 중개 수수료가 사실은 문제예요. 중개 수수료에다가 이 비용은 이제 다시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비용을 안 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좀 더 높이든지 비용을 많이 주게 하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기름값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은 무슨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죠? 1번에 일반 중개계약. 아무한테나 중개시키는 거야. 여기 보세요. 중개 의뢰인이 이퀄저 위임인입니다. 중개 의뢰한 사람 위임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업공개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하는 계약의 형태다. 되게 구두로 많이 해서 전화로 정한다. 일반 중개계약은 다음 양으로 2번 내려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입니다. 자, 계약서 옆에 법정 서식은 있다. 법이 정한 서식은 있어. 법정 서식은 있지만 반드시 사용 의무는 없다. 사용 의무는 없다.
법정 서식은 있지만 반드시 사용은 없어요.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보통 구두를 한단 말이에요. 자, 1. 작성 요청입니다. 중개 의뢰인은 즉 위임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줄거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요청할 수는 있다. 근데 개공이 안 받아줍니다. 이거 귀찮아서. 요청할 수는 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법정서식은 있어요. 법정서식 같은 말 적으세요. 표준서식, 별지서식이라고 그래. 법이 정한 서식, 표준서식, 별지서식, 별개종이 서식. 자, 죽어나가죠. 국장은 법 22조에 따른 몇 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은 그냥 일반 중개계약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야. 권장할 수 있다 하야 한다가 아니고 표준 서식을 권장할 수는 있다. 국장이 권장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필수 기재사항. 이거는 자주 나와요. 만약에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필수 기재사항 오른쪽 갑니다. 박스. 요게 왜냐하면 4개니까 잘 나와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내가지고 이상한 가게 넣어. 1번 중개 대상물의 위치하고 규모. 중개 대상물이 토금 입광금이죠. 2. 거래 동그라미 예정 가격이야. 거래 체결 가격이야, 예정 가격이야.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중개계약이 거래계약이 체결된 거야. 아직까지 의뢰만 하고 있는 거야. 의뢰만 한 계약이니까 예정계약 가격입니다. 3.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이 만약에 3억이다. 3억에 대한 중개보수야. 만약에 토지라면 3억 곱하기 0.9%죠. 4. 그 밖에 개공과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여기서 포인트는 예정이랑 중요합니다. 예정. 자, 4번에 유효기간은 자 3개월입니다. 적었죠?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도 그 표준 서식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3개월입니다. 3개월. 다만 합의 우선에 중개의뢰인과 개업권 다르게 3개월 다르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고 표준 서식 보죠. 맨 위에 조그마한 글씨 나오죠, 그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이렇게 돼 있죠. 뉴턴 시험에 이게 이제 별지 서식 같은 말 법정 서식, 표준 서식이라고 그래. 자, 별지는 별개의 종이란 뜻이야. 별지, 표준, 법정 같은 거. 이거는 시행규칙에 나오는 거죠. 무조건 우리 중개사법의 양식은 전부 시행규칙입니다. 법정서식, 별지서식, 표준서식이야. 제목이 뭐죠? 일반 중개계약서. 여기 앞쪽이야, 앞쪽. 그럼 이제 앞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앞에 있고, 그 다음 뒷면이 있어요. 앞면과 뒷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 보면 뭐 체크하면 돼. 매도라면 매도의 체크, 매도의뢰. 매수라면 매수의 체크. 자, 만약에 갑이 자 팔아달라 그러면 매도죠. 을이 사달라 그러면 매수에 체크하는 거예요. 또 임대라면 임대 체크, 임차라면 임차에 체크하면 돼. 그 밖에 계약 체크합니다. 자, 한번 보죠. 읽어보죠. 그 밑에 중개의뢰인 갑은 이 계약서 즉 일반 중개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된 중개상물의 중개를 개공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야. 구두로 되게 많이 하죠. 1번 을의 의무사항. 을이 뭐죠? 개공이죠. 개공. 자, 개공을은 중개대상물 거래가 조속히 오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자, 이 갑의 권리 의무사항. 방금 1번 갑은 자, 중개 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공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야. 그러니까 이제 전화해가지고 뭐 개공, 갑, 개공, 을, 개공, 병 여러 명에게
일반 중개계약 의뢰할 수 있다는 거야. 다음 2호 이제 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갑은 의뢰인은 개공의 중개사법 25조에 따른 줄 보세요. 중개대상물에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를 해야 됩니다. 다음 3. 유효기간이죠. 유효기간 3년. 이 계약의 유효기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한다. 장고장 표시하세요. 중요 표시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에 이걸 많이 나와요. 일반 중개계약 원칙은 몇 개월이야? 3개월 하는데 갑과 을이 합의하면 별도로 4개월 5개월 기간에 따른다. 다음 4.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계약의 몇 퍼센트 또는 얼마를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합니다. 자, 당구장필이 중요. 뒤쪽 별표에 요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 지급합니다. 중개보수 요일을 딱 정하고 실비도 지급해야 돼요. 자, 5. 을의 손해배상 책임. 자, 을이 다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1.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너무 과다 수령했다 그러면 차액을 환급해야 돼. 차액 환급. 그리고 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그 밖의 사항 밑에 보세요.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줄 보세요. 계약서 2통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 이름이 뭐야?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및 날인이나 또는 날인한 후 쌍방에 한 통씩 보관합니다. 이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했잖아. 2통 작성해서 개공이 한 통 가지고 의뢰인이 한 통 가진다는 겁니다. 오와야 서명 또는 날이냐 또는 날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계약자 중개의뢰인 갑 주소 오른쪽 성명 다음에 동그라미 뭐죠? 서명 및이야 서명 또는이야? 서명 또는 날이냐. 아까 서명 및 날이는 두 군데밖에 없다 그랬잖아. 어디야?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두 군데밖에 그랬잖아. 나머지는 다 또는이야. 또는. 밑에 이제 개업공인의 을도 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맨 위에 조그마한 글씨 보세요. 이건 이제 앞장이고 뒷장이야. 뒷장. 뒷면 이걸 더 많이 뒷면. 자, 당구장 표시 보면 중개대상물의 거래 내용이 권리 이전은 가리고 매도, 임대 등 하려는 경우에는 1. 권리 이전용에 적고 권리를 취득, 매수, 임차하는 경우는 2. 권리 취득용에 적는다. 자, 1번 중요 표시 크게. 권리 이전용은 자 누구죠? 이 매도나 임대죠. 권리 이전용. 이건 취득용이죠. 우리 잘해야 돼. 권리 이전용 계약서, 취득용 계약서죠. 자, 1번에 권리 이전용은 매도나 임대할 때야. 자, 구분 보세요. 체크하겠죠? 매도라면 매도의 체크, 임대의 체크, 그 밖의 사항에 체크합니다. 자, 매도하니까 그 소유자 및 등기 내 이 사람이 매도인이죠. 매도인. 그 다음 중개대상물 표시, 권리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규정, 중개의뢰 금액, 그 밖의 사항. 많이 안 나와요. 2번을 중에 표시하세요. 권리 취득용, 매수 임차, 이걸 많이 나옵니다. 자, 권리 취득용. 자, 매수인이나 임차인. 자, 이건 가장 중요한 게 저 희망입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물건, 희망이 나와. 희망. 자, 갑니다. 자, 그 밑에 항목 보세요.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동그라미죠. 자기가 취득하기를 바라는 희망 물건의 종류. 두 번째,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안동, 그 밖에 희망 조건이죠. 자, 권리 취득용에는 희망,
희망이 들어간다는 거 잘 기억해야 돼. 자, 권리를 취득용에만 희망이 들어갑니다. 희망 물건,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하는 조건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무슨 계약이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있긴 있죠. 이걸 사용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국장이 권장할 수 있어요. 이거 보통 쓴다 안 쓴다? 거의 안 써요. 중개업체에서 거의 안 씁니다. 자, 그럼 다음 장 갑니다. 자, 제1절에 이제 전속 중개계약 중요 표시하세요.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한 문제 나와. 그 위에 보세요. 몇 회? 거꾸로 제34회, 제33회, 제32회, 제31회 안 나온 데 없죠? 계속 나옵니다. 전속 중개계약.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일반 중개계약을 하지 말고 전속 중개계약을 가라는 거예요. 미국은 거의 전속 중개계약. 딱 한 사람 찍죠. 자, 전속 중개계약은 자, 갑이 자 A 개공을 전속. 자, 이 사람은 딱 찍어가지고 너 혼자만 우리 집 좀 팔아달라 이렇게 하는 걸 전속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또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겠죠. 전속. 또 어리 자, 이 집 좀 사달라라고 전속 중개계약을 합니다. 항상 자,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이 합니다. 의뢰인과 개공. 소공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법정 서식을 작성해야 돼. 조금 더 나와요. 법정 서식 작성해야 돼. 그리고 이 서식은 또 3년 보관해야 돼. 3년 보관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자, 일단 의 보세요. 의.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속으로 가야 돼요. 그래 전문가가 된단 말이에요. 자, 1의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중개 의뢰인은, 줄보세요.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에, 자, 동그라미 크죠? 특정한 개공, 여기 포인트야. 특정 개업 공개서를 정하여 딱 한 사람 찍어서 그 개공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이게 전속 중개사는 특정 개공에게만 중개하다고 계약 체결하는 걸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양으로 이번에 유효기간은 아까 이 일반 중개가 똑같아요.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2번 법 223조 1항 규정에 따른, 자, 줄 보세요.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3개월로 합니다. 3개월 정도 돼야 이제 중개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뭐 4개월 약정했다고 4개월, 1개월입니다. 이걸 합하면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는 한 3개월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 3개월. 자, 그렇게 하고 일단, 자, 요것도, 전속 중개계약 양식을 한번 보겠어요. 양식을 먼저 하면 앞에 게 쉬워져. 한 두 장 넘겨보세요. 129페이지. 자, 제목이 뭐죠? 전속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 땡땡죠. 3년 보존. 몇 년 보존? 3년 보존. 반드시 작성해서 3년 보존해야 돼요. 자, 그 위는, 그 밑에는 일반하고 비슷하죠. 뭐 매도라면 매도, 매수가 매수에 체크하면 돼요. 자, 이게 앞쪽입니다. 자, 바로 밑에 이제 조그만 것이 한번 읽어보죠. 중개 의뢰인 갑은, 중개 의뢰인 갑입니다. 이 계약서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된 중개상물의 중개를 개공사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이 의뢰인, 을이 이제 개공이야. 개공이 을입니다. 자, 1. 을의 의무상. 자, 줄 보세요. 개공의 의무상 찾아 나옵니다. 개공의 의무. 자, 동그라미 1번. 개공을은 의뢰인 갑에게, 자, 줄 보세요.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이야. 2주에 1회 이상.
2주일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동그라미 문서로 통지해 줘야 돼. 문서로 통지합니다.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 줘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너무 많으니까 2주에 1회 이상입니다. 자, 2번. 어른, 자, 개공은 이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줄거세요. 7일 이내입니다. 중개계약 시험은 7일 내에 광고를 해야 돼. 7일 이내에 중개사법 24조에 따른 줄거보죠. 부동산 거래정보망. 대표님 내가 우리 한방이라 그래. 우리 협회에서 하는 한방 부동산 거래 명령관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중개상물에 관한 줄거세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기억해야 돼. 분속 계약 체결하면 일주일 이내에 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잘라주고 중개대상물을 다 7일에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의뢰인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또 통지해줘야 돼. 통지해야 한다. 자, 줄거세요. 다만 의뢰인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반대 외워야 돼. 중개 의뢰인이 전속 개공에게 이거 공개하지 마세요 라고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돼. 그 밑에 가로가 나오죠.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에다가 공개는 공개, 비공개는 비공개를 적어야 돼요. 비공개했을 때는 공개하면 안 된다. 다음 제3항 법 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 확인하고 설명하는 법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돼. 우리 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하고 설명해 줄 업무예요. 물건을 잘 확인 설명해야죠. 다음 2번 갑의 권리 업무 중요 표시. 갑이 누구예요? 의뢰인입니다. 자, 의뢰인이 쉽게 해서 보세요. 의뢰인이 자 을을 딱 찍어서 너가 나의 전속 중개계약 좀 해라 라고 해서 유효기한 안정하면 3개월이라고 그랬죠. 3개월 동안 이 물건을 열심히 자 중개하기 위해서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신문에 일간신문에 광고해봐. 조중동 광고하면 엄청나게 광고비 들어가요. 그랬는데 갑이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뭐 중개원이 시켰던 나쁜 놈이죠. 그럼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해주라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해야 돼. 자, 동그라미 1번 다음 각호의 은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줄거세요. 갑은 의뢰인 갑은 그가 지불해야 될 자 줄거세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만약에 중개보수가 자 10억짜리 0.5 자 900만원이다. 900만원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의뢰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돼.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자 가지고 다만 예외적으로 제3호의 경우 조금 더 나올 거야. 3호의 경우는 중개보수 50%입니다.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자 보면 범위 내에서 이런 말이야. 50% 범위 내에서 자 개공의리 중개할 때 소요한 자 비용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비용 얼마 안 돼요. 기름값이라는 기름값.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3호만 자 1호 2호 묶으세요. 자 제1호 제2호는 요거는 중개보수 100%를 위약금을 지불하는 거야. 우리 시험 잘 나와. 1. 전속 중개계약 자 유효기간 내에 자 3개월 내에 자 개공의 외의 다른 개공에게 중개의뢰하여 계약한 경우 이거죠. 자 을에게 전속 중개계약 해놓고 나서는 3개월 지나기 전에 갑이 자 을한테가 아니라 병한테 다시 중개를 의뢰시켜요. 의뢰시켜서 병과 거래하면 자 만약에 보수를 900만원이 들어가면 900만원 보수 지급해 줘야 됩니다. 위약금이죠. 위약금 100% 지급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중개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 나쁜 놈이죠. 그 다음 2번도 또 나쁜 놈. 2. 중개 전속 중개기의 유효기간 내에 자 개공의뢰 소개해줄 것. 개공의뢰 소개에 의해서 소개 알게 된 상대방 병과 개공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는 직접 거래한 경우 이것도 나쁜 놈이죠. 자, 을이 이 병을 소개해 줬어요. 소개. 자, 이건 개공이 아닙니다.
소개해가지고, 자, 병한테 사라. 그러면 이제, 우리 둘이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갑이 이 사람 배제시키고, 쟤네들끼리 직접 거래한 거죠. 직접 거래한 경우도 100% 위약금 지불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100% 위약금 지불하는 게, 자, 전속이 아니라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하게 해가지고 거래한 경우. 두 번째, 개공을 배제하고 개공이 소개해준 상대방과 직거래한 경우는 100% 위약금 지급해야 돼. 나쁜 놈이죠. 근데 3호, 요거는 50% 범위 내야. 자, 전속 계약, 여기 내 갑이 스스로 발견이야. 의리인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스스로 발견했어요. 의리 소개한 게 아니고, 자, 갑이 스스로 발견, 서발 병을 스스로 발견했어요. 스스로 발견해서 둘이 거래했다. 이런 경우는 50% 범위 내에서 50% 비용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냥 서발 이렇게 해보세요. 스스로 발견. 꼭 욕같죠, 그죠? 잘못 발하면 씨발 됩니다. 스스로 발견해서 하면 50% 범위 내에서 비용입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나오겠지만, 자, 원래 중개 수수료를 900만원 주기로 했어요. 900만원? 아니, 장어가 90만원 주기로 했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비용을 70만원 들었어요. 자, 그러면 스스로 발견한 병과 쟤는 거래했다. 그러면 50% 범위 내가 얼마였죠? 50% 45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70만원이 아니라 40만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 줍니다. 그게 서발이야, 서발. 만약에 900만원 주기로 했다. 그러면 450만원 중에서 비용이니까 70만원 다 주겠죠? 최대가 이겁니다.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 주는 게 서발이에요, 서발. 스스로 발견해서 거래한 경우. 그래서 1번, 2번은 100%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지급을 하고, 3번은 서발, 스스로 발견해서 거래했으니까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비용만 지급합니다. 자, 3번. 유효기간 당구장 표시 유효기간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협의하여서 별도로 정하면 그 기간에 따릅니다. 다음에, 자, 아까 보통하고 똑같고, 자, 밑에 당구장, 밑에 6번 밑에 내려오세요.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자, 줄여서 또 전속계약 두 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에 한 통씩 보관합니다. 이것도 서명 또는 날이냐. 자, 다음 페이지로 뒷면 갑니다. 그 뒷면은 뒤쪽은 적어요. 뒤쪽은 일반 중개계약서와 똑같다. 일반 중개계약서 똑같습니다. 뒷면은 일반 중개계약서 똑같아요. 자, 그러면 크게 1번에 권리 이전용이 잘 안 나오고, 2번 내려와. 이 권리 취득력, 매수 임차 등의, 자, 항목이 뭐죠? 희망 나오죠?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은 권리 취득용이야? 매수인, 임차인용이야?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한 문제 낸단 말이야. 그럼 앞에 이제 그걸 쭉 해설해 놓은 거예요. 124페이지 와봐. 124페이지에 뭐 다 했으니까 그거 펴놓고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